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수필 읽어주는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380번째 시간으로 항소이유서라는 수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소이유서, 유시민. 본 피고인은 1985년 4월 1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합니다. 다음, 본 피고인은 우선 이 항소의 목적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거나 1심 선고 형량의 과중함에 애소하는 데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이 항소는 다만 도덕적으로 보다 향상된 사회를 갈망하는 진보적 인간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려는 노력의 소산입니다. 또한 본 피고인은 1심 판결에 어떠한 논란거리가 내포되어 있는지 알지 못하며 알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자신의 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본 피고인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라는 척도이지 인간이 만든 법률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률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본 피고인으로서는 정의로운 법률이 공정하게 운용되는 사회에서라면 양심의 명령이 법률과 상호 적대적인 모순관계에 서게 되는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으리라는 소박한 믿음 위에 자신의 삶을 쌓아 올릴 수밖에 없었으며 앞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인간과 인간, 인간 집단과 인간 집단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폭력 행위는 본질적으로 그 사회의 현재의 정치적, 사회적, 도덕적 수준의 반영인 동시에 미래의 그것을 결정하는 규정 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이하 폭행법이라 함 위반 혐의로 형사소추되어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본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관련된 사건이 우리 사회의 어떠한 정치적, 사회적, 도덕적 상태의 반영이며 또 미래의 그것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규명함과 동시에 사건과 관련된 각 개인 및 집단의 윤리적 책임을 명백히 밝힐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우리 사회가 젊은 대학생들이 동시대의 다른 젊은이들을 폭행하였다는 불행한 이 사건으로부터 개똥이와 새똥이가 말똥이를 강금 폭행하였다. 그래서 처벌을 받았다는 식의 흔하디 흔한 교훈밖에 배우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사건 자체보다 더 큰 비극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 항소이유서는 부도덕한 개인과 집단에게는 도덕적 경고를, 법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법적 제재를, 그리고 거짓 선전에 묻혀 있는 국민들에게 진실의 세례를 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하는 청원서라 하겠습니다. 거듭 밝히거니와 본 피고인은 법률에 대해 논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이 글 속에서 책임, 의무, 과실 등등의 어휘는 특별한 수식어가 없이 사용된 경우 그 앞에 윤리적 또는 도덕적이라는 수식어가 생략된 것으로 간주하여 무방합니다. 그리고 본 피고인이 특히 힘주어 말하고 싶은 단어나 문장에는 위점을 사용하였습니다. 본 피고인은 우선 이 사건을 정의하고 나서 그것을 설명한 다음 사건과 관련하여 학생들과 현 정권, 본 피고인이 신봉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비추어 제5공국의 합법성과 정충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표시하기 위해 정부 대신 정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각자가 취한 행위를 분석함으로써 이 글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학생들에 의해서 서울대 학원 프락치 사건으로, 정권과 매스컴에 의해서는 서울대 외부인 폭행 사건으로, 또는 간단히 서울대 린치 사건이라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 명칭의 차이는 양자가 사건을 보는 시각을 전혀 달리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현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건의 본질 자체가 달라질 리는 만무한 일입니다. 본 피고인이 가능한 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 사건을 정의하자면 이는 정권과 학원 간의 상호 적대적 긴장이 고조된 관악 캠퍼스 내에서 수사기관의 정보원이라는 혐의를 받은 4명의 가짜 학생을 다수 서울대 학생들이 연행 조사하는 과정에서 혹은 약간의
혹은 심각한 정도의 폭행을 가한 사건입니다. 정권과 학원 간의 상호 적대적 긴장관계를 해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4월 민주혁명을 짓밟고 이 땅의 최초의 군사 독재 정권을 수립한 5.16 쿠데타 이후 사반세기에 걸쳐 이어온 학생운동의 반독재 민주화 투쟁 혈사와 아울러 가열되어 온 독재 정권의 하간 탄압사를 살펴보아야 할 터이지만 이 글이 항소이유성을 고려하여 1964년 5년의 대일 굴욕 외교 반대 투쟁, 소위 6.3 사태, 1974년 민착학년 투쟁, 1979년 부산 마산 지역 반독재 민중 투쟁 등을 위시한 무수한 투쟁이 있어왔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데 그치기로 하고, 현 정권의 핵심 부분이 견고히 형성되어 사실상 권력을 장악한 1979년 12.12 군사 쿠데타 이후 상황만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경제적 모순, 사회적 갈등, 정치적 비리, 문화적 타락은 모두가 지난나라의 유신독재 아래에서 배태 발전하여 현 정권 하에 더욱 고도 성장을 이룩한 것들입니다. 현 정권은 유신독재의 마수에서 가까스로 빠져나와 민주회복을 낙관하고 있던 온 국민의 희망을 군합발로 짓밟고 5.17 폭거에 항의하는 광주 시민을 국민이 낸 세금과 방위성금으로 무장한 국민의 군대를 사용하여 무차별 학살하는 과정에서 출현한 피 묻은 권력입니다. 현 정권 정식 출범조차 하기 전에 도덕적으로는 이미 파산한 권력입니다. 현 정권이 말하는 새시대라는 노골적 야수적인 유신독재 헌법에 온갖 화려한 색깔의 분칠을 함으로써, 그리고 총칼의 위협 아래 국민에게 강요함으로써 겨우 형식적인 합법성이나마 취할 수 있었던 새로운 유신시대이며, 그들이 말하는 적이란 소수 군부 세력의 강권 통치를 의미하며 그들이 옹호하는 복질한 독점 재벌을 비롯한 있는 자의 쾌락을 뜻하는 말입니다. 경제성장, 즉 자본주의 발전을 위하여 비효율적인 각종 민주제도, 상권분립, 정당, 노동조합, 언론, 자유로운 집회결사 등을 폐기시키려 하는 사상적 경향을 우리는 파시즘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그러한 파시스트 국가의 말로가 온 인류를 재난에 빠뜨린 대규모 전쟁 도발과 패배로 인한 붕괴였거나 가장 다행스러운 경우에조차도 그 국민에게 심대한 정치적, 경제적 파산을 강요한 채 권력 내부의 투쟁으로 잠이라는 길일 뿐임을 금세기의 현대사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나치 독일, 파시스트 이탈리아, 군국주의 일본은 전자의 대표적 신뢰이며 스페인의 프랑코 정권, 합법 정보를 정복시키고자 등장했던 칠레, 아르헨티나 등의 군사 정권, 하루저녁에 무너져버린 유신체제 및 지금에야 현저한 붕괴 조짐을 보이고 있는 필리핀의 마르코스 정권 따위는 후자의 재능임에 분명합니다. 국가는 그것이 국가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만이 구성은 모두에게 서로 방해하지 않고 자유롭게 행복과 자아실현을 추구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기 때문에 존귀합니다. 지난 수년간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요구하며 투쟁한 노동운동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기 위해 노력한 양심적인 종교인, 진실과 진리를 위하여 고난을 감수한 언론인과 교수, 그리고 민주제도의 회복을 갈망해온 민주정치인들의 선봉에 섰던 젊은 대학인들은 부도덕하고 폭력적이며 비민주적일 뿐만 아니라 반민주적이기 때문에 국민의 자유롭게 보고 듣고 말할 수 있는 조건 아래라면 단 한 주일도 유지될 수 없는 현 군사독재 정권이 그토록 존귀한 우리 조국의 대리인이 될 수 없음을 주장해 왔습니다. 우리 국민은 보다 민주적 정부를 가질 자격과 능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 정권은 12.12 군사 쿠데타 이후 4년 동안 무려 1,300명의 학생을 각종 제목으로 구속하였고 1,400여 명을 퇴직시키는 한편 최소한 500명 이상을 강제 징집하여 경찰서 유치장에서 바로 병영으로 끌고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정 구석구석에 감시초소를 세우고 사복 형사를 상륙시키는 동시에 그것도 모자라 교직원까지 시신합대로 동원하는 비정유의 학원 탄압을 자행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한 번도 이러한 사실을 시인한 적이 없으며
1982년 기관임을 자처형한 괴한에게 어린 여학생이 그것도 교정에서 강제 추행을 당하는 기막힌 사건이 일어났을 때조차 최고위익 치안당국자는 국회 대정부 질의에 대하여 교내의 경찰을 상주시킨 일이 없다. 유언비어에 지는 일을 밝혀내 발본색원하겠다고 태연하게 답변하였을 정도입니다. 현재 학원가를 풍미하고 있는 정권, 특히 경찰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은 이와 같은 정권의 학원 탄압 및 권력청의 상습적인 거짓말이 초래한 유효한 결과들 중에 한 가지에 불과합니다. 이소부와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은 양떼를 잃어버리는 작은 사건을 낳는 데 그쳤지만 주 유왕이 미녀 포사를 즐겁게 하기 위해 거짓 봉화를 올린 일은 중국 대륙 전체를 이후 500여 년에 걸친 대전란의 와중에 휩쓸리게 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양치기 소년의 외침을 외면한 마을 사람들이나 오랑캐에게 유린당하기까지 주왕실을 내버려둔 제후들을 어리석다 말하지 않습니다. 정권 주장이라면 공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믿지 않으려는 학생들의 불신은 과연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더욱이 야만적이고 부도덕한 학원 탄압은 중국 각 대학에서 목숨을 건 저항을 유발하였고 그 결과 일일이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많은 학생들이 생명을 잃거나 중상을 당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만도 고 김태훈, 황정아, 한희철 등 셋이나 되는 젊은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83년 12월의 소위 자유라 조치 이후에도 주 전선이 교문으로 이동하였다는 단 한 가지를 제외하면 거의 변함없이 계속되어 왔으며 특히 지난 9월 총학생회 부활을 전후하여 더욱 강화되었던 수사기관의 학원 사찰, 교문앞 검문 검색, 미행과 강제 연행 등으로 인해 양자 간 적대감 또한 전례 없이 고조된 바 있습니다. 즉 소위 자유라 조치 이후에도 학원 정권 사이의 적대적 긴장 상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바로 이와 같은 조건 하에서 수명의 가짜 학생이 수사기관의 정보위원이라는 혐의를 받을 만한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거의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난 예기치 못한 사건입니다. 이들의 의심을 받게 된 경위 및 사건 경과는 이미 밝혀진 바이므로 재론할 필요가 없지만 여기에서 가짜 학생에 대해서 약간의 부연 설명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들이 실제로 정보원인지 그 여부는 극히 중요한 정치적 관심사임에 분명하지만 사건의 법률적 윤리적 측면과는 거리가 있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연행 감금 조사 또는 폭행한 적은 결코 정보원이나 단순한 가짜 학생이 아닌 정보 혐의를 받고 있는 가짜 학생이었으므로 조사 결과 그들이 정보원이었다 해서 폭행까지 정당화할 수는 없으며 또 아니라고 해서 학생들의 일체의 행위가 모두 부당했다고 말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본 피고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재론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정보원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은 이유에 의해서입니다. 갖가지 목적으로 학원처럼 위장하고 캠퍼스를 비하하는 수많은 가짜 학생들, 이들은 소위 대형화 종합화된 오늘날의 대학에서 졸업정원제, 상대평가제 등 대학을 사회 현실에 대한 비판의 시기에 마비되어 제 한 몸 잘 사는 일에만 관심 있는 전문 기능인의 집단 양성소로 전락시키기 위해 독재 정권이 고안해낸 각종 제도가 야기한 바 대학인의 원자화, 고립화 등 비인간화 현상을 틈타 캠퍼스에 기생하는 반사회적 인간 집단으로서 교내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절도사기, 추행, 학원 사찰의 보조활동, 손행구 경우처럼 등과 복합적인 관련을 맺고 있음으로 해서 대학인 상호 간의 광범위한 불신감을 조성하고 대학의 건강한 공동체 문화를 파괴하는 암적 존재입니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